안녕하세요. 컬러 테라피스트 이가은입니다. 네,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왜 안 올라오냐고 제가 메일이랑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부랴부랴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저녁 8시 20분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분이 많지 않으신데 진짜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핑계를 대자면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영상 촬영을 되게 많이 해놨거든요. 한 5편 정도 올릴 수 있게 영상 촬영을 해놨는데 그 사이에 제가 조금 특수한 일 의뢰를 받았어요. 그 6월 그 주말에 컬러 힐링 콘서트라고 해서 이제 색깔 이야기하는 저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술인분들 뭐 성악, 무용 연주자분들 이렇게 해서 색깔 테마를 가지고 하는 공연을 했는데 공연자분들 색깔 컨셉도 다 잡아야 되고 제가 뭐 곡이라던가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색깔 이야기를 녹여낼 것들을 막 많이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20번 정도 했는데 그 기획 내용이 거의 매번 바뀌었어요. 매번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촬영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외주를 드리려고 편집 외주를 하려고 했는데 혼났어. 이렇게 편집점이 없는 영상을 보내시면 힘들다고 앞뒤밖에 못 자른대요. 그래서 결국 또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못 올렸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주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조금 더 성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요 가은 책방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컬러 테라피스트를 직업으로 고려하시거나 혹은 컬러 테라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좀 알아보고 싶은데 좋은 책 잘 모르시겠잖아요. 사실 제가 공부할 때도 서점을 다 뒤졌는데 컬러 테라피 관련되어 있는 책 몇 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직업을 갖기 전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해외나 이런 곳들에서 책을 수입해가지고 읽었고, 그리고 컬러 테라피라는 개념이 미국이랑 영국 그리고 일본에서 발달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개념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도 사실 통역이 가능하신 분을 모시고 가서 서점 투어를 해가지고 그러고 책을 사가지고 와서 막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해보니 만만치 않아서 책을 선정을 하게 됐는데 그 두 번째 책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준비는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동안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 두 번째 책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컬러 색채 심리학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 책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는 가능한 한국 책으로 하려고 해요. 저자분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김선현 님이시고요.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시고 미술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세요. 차일과대학교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교수시고요. 차병원 미술치료 클리닉 교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제 엄지손톱 정도? 총 페이지가 뒤에 있는 참고문헌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218페이지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양질의 책이에요. 이거 한 권을 저는 대학교에서 교재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 교수님이 어떤 성향과 분석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인지 너무 잘 알겠는 그런 양질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정말 모든 책 다 그렇지만 목차만 봐도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분이 어떤 생각사고의 흐름으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첫 챕터가 색이에요. 색이 뭔지. 컬러 테라피라고 하면 색으로 테라피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색 나오고요. 좀 독특한 게 동서양의 색채를 비교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아마 뭐 정기적으로 오방색 강의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주에 있는 서학서원에서 한 달에 2번씩 오방색 컬러 테라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정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오방색을 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유교인문학 얘기하고 있거든요. 컬러를 하는 테라피도 얘기하지만 그 자료를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만 많이 이제 뭐 논문이라던가 오히려 이제 미술사 쪽 이런 쪽을 많이 뒤지면서 알아봤는데, 그게 여기 이렇게 있고요. 저도 많이 참고했어요. 그리고 서양 색채랑 비교하는 챕터, 이런 부분들 강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볼만하고요. 그리고 생활 색채, 색채와 심리, 이렇게 4개로 딱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색 챕터하고요, 여기 챕터 4인 색채 심리만 보셔도 반 전문가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책입니다. 제가 이 2챕터를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컬러 테라피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컬러 테라피를 처음에 저를 통해서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무슨 툴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컬러 테라피는 사실은 확장 가능한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기업에서도 컬러 마케팅이라는 걸 하고 계시고, 모든 제품, 디자인 제품에는 다 컬러가 들어가고, 심지어 저희가 매일매일 눈 뜨는 순간마다 색채 자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컬러 테라피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컬러 테라피를 받겠다라고 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간단히 뭐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저는 영국에 있는 오라소마 활용하기 때문에 오라소마 컬러 케어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틀, 컬러 아로마, 그리고 그 공기 중에 컬러 아로마 분사하는 스프레이 있거든요. 그거, 그리고 그 외로 저는 컬러 라이트도 쓰고요. 그리고 미술 치료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로잉 요법도 쓰고 있고, 그 외에 제가 아로마 캔들 지도사범이에요. 그래서 아로마 캔들을 활용한 컬러 테라피 활용하고 있고요. 원예 치료하시는 연구가님하고 플라워 컬러 테라피 하고 있고, 컬러리스트, 외양 컬러 진단하시는 퍼스널 컬러 하시는 그분이랑은 또 인앤아웃 컬러 테라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또 옷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포인트 컬러로 어떤 자기한테 맞는 외양 컬러와 컬러 테라피를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10개잖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꽃차를 하고 있어서 티 테라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것만 해도 지금 10개인데, 컬러 테라피 그냥 되게 단순히 아로마 테라피처럼 한 가지 이렇게 툴 생각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그게 왜 파생되어 있는지, 뭐 라이트도 있어? 뭐 아로마도 해? 뭐 꽃도 하고, 이게 뭐야? 약간 이런 개념일 때, 이게 첫 번째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이 책의 그 첫 번째 정의에 굉장히 깔끔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빛의 개념. 색의 물리적 정의를 위해서는 색은 빛이다라는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색은 빛이 있을 때 보이다가 빛이 사라지면 없어지게 된다. 색은 빛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빛 중에서도 색으로서 시각을 인간에게 발생시키는 파장이 약 380에서 780 나노미터인 영역으로 다양한 색광이 포함되어 있어 프리즘으로 분해하며 여러 가지 다른 파장으로 나뉘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며,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은 크게 장파역, 중파역, 당파 영역으로 나뉜다. 뭐 이렇게 해서 파장과 색과의 관계, 그래서 컬러 테라피가 빛의 테라피, 광선 테라피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게 어떻게 뇌자극을 일으키고 그게 정서, 내분비계와 연결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되게 깔끔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추천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 책에서 정말 볼만하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다 정리하셨구나 싶은 게,
색의 심리와 연상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장 반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뭐 집단 상담이든 개인 상담이든 컬러 테라피 관련해서 해보니 크게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각각의 색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억이라던가 경험이라던가 사회적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연상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첫 번째 책 추천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정색, 회색, 흰색, 갈색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는 컬러 테라피 분야와 컬러 심리 쪽을 얘기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근데 이 책에서 짚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책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잘 담아주셨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되게 쉽게 쓰여 있어요. 또 다른 거 하나 또 짚어드려 볼게요. 여기에서 어딨지? 죄송해요. 컬러 테라피가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컬러 테라피를 하시는 분들, 뭐 이미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혼동될 게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국내에는 컬러 테라피 학과라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라이센스도 영국 거고,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에도 컬러 이포스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일본의 색채학교, 이렇게 타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컬러 케어 시스템과 같이 이제 전달받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저도 이 직업을 갖기까지 그쪽 시스템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컬러 테라피라고 하는 분야의 범위는 되게 광범위한데, 그 한 시스템에서 얘기하고 있는 컬러 테라피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내용 분류를 잘 아셔가지고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곳에 가서 컬러 테라피를 받으실 때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테라피 기법이 나와 맞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되게 깔끔하게 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종류는 이래요. 컬러 테라피는 보석 테라피가 있고요. 보석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게 있죠. 뭐 간단히 한국에서는 뭐 옥장판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활용하는 분야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제가 에스테틱 받는 마사지 샵에서도 각 종류별로 부위별로 그리고 통증별로 활용하는 보석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컬러 테라피 종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가 드로잉 요법. 제가 마음건강학교나 컬러 테라피를 통해서 마음 탐색하는 일들을 할 때 저도 자가진단 드로잉하고 감정발산 드로잉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드로잉 요법, 컬러 다이어리, 컬러 명상, 인테리어 테라피, 요즘에는 다양한 인테리어 회사들에서 활용하고 계시니까, 패션 테라피, 색채 컬러 테이핑이라는 게 있어요. 컬러 테이핑은 제가 한국에서 하는 분을,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시는 분을 뵌 적은 없는데, 이렇게 심리적 상태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특정 부위에 특정 컬러의 테이핑을 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일본에서는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분류들도 잘 정리가 돼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 읽으시면 반전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색채 치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깔끔하게 많은 내용이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그리고 자가진단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그 어떤 색이 필요한지 가이드를 하는 전문 컬러 테라피스트가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공부를 조금 하셔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책 내용만 가지고도 가능하세요. 제가 이 부분 중에 하나만 조금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색깔의 치료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몇 번째에 있니?
죄송해요. 찾는지 좀 오래 걸리네. 보라색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보라색이 조금 오래 걸리네요. 죄송해요. 아, 여기 있다, 보라색. 자, 보라색은요, 들떠있는 사람들에게 보라색을 사용하여 기분이 조정되고 호흡이 짧은 사람에게 평화를 줍니다. 요즘에는 과긴장성 스트레스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컬러 아로마를 하면서 명상 안내를 하는데 이렇게 가슴으로만 하는 짧은 호흡들을 되게 많이 하셔서 이걸 깊이 들이마시는 복습 호흡을 또 심지어 안내를 해야 될 정도예요. 호흡 방법을. 근데 이 보라색이 그런 호흡이 짧은 사람한테 평온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보라색 낙서를 하면 정서 안정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창의력을 높이고 직관력을 상승시켜 주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창의력 자극하는 보라색 컬러링 안내해 주시면 조금 좋겠죠. 그리고 보라색을 두 톤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파란 톤이 들어간 보라색하고 붉은 톤이 들어간 보라색 두 가지가 나눠져요. 파란 톤이 들어간 보라색은 신경성과 심경의 변화가 심한 사람, 그러니까 막 갑자기 즐거웠다가 갑자기 우울했다가 내 감정이 왜 이러지 막 이런 상태일 때, 그럴 때는 파란색이 조금 더 들어간 보라색이 좋고요. 붉은 톤의 보라 같은 경우에는 신진대사 변화가 심한 사람, 숨을 들이쉬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거야? 약간 우라로 체증 걸린 것 같은 마음이다? 이럴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보라색의 치료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수면을 돕는다라는 게 저는 메인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불면증으로 되게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남색 색깔하고 보라색을 침구 색깔로 저도 조금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인테리어 패션 브랜드라던가 그리고 가구 디자인 하는 계열에서도 침실 쪽의 포인트 가구 컬러들로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두통에도 보라색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식욕 조절, 비만증 때문에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그걸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보라색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가 지금 저는 되게 짧게 읽어드렸는데 1장 반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나 요즘 좀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이렇게 먹는 게 잘 절제가 안 되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보라색 포인트 치료 받으시면 되겠죠. 네, 자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2가지 색깔, 분홍색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숙지를 하셔도 사실상 뭐 라이센스가 없어도 자기 치료하는데 컬러 테라피 활용하기에는 너무 양질의 책이다 라고 할 만한 책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김선현 교수님의 그 분석적이고 이렇게 조금 정리정돈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절대 어떤 가치 기준을 낮추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되게 묻어나는 책이거든요. 제가 색깔을 관찰하고 싶어 하시고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두 번째 컬러 테라피스트 추천 책입니다. 색채 심리학, 김선현 작가님의 책. 제가 이거 추천드리고요. 예고 같이 가볼게요. 바로 준비해서 진행할 건데 제가 컬러 시그널 좀 해보려고 해요. 아는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특정한 색깔의 옷을 되게 많이 선호해서 입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사람들을 공략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 얘기를 하셔서 약간 이거 그런 쪽으로 콘텐츠 해봐도 재밌겠는데 싶어가지고 특정한 컬러로 나에게 자기의 성향적 시그널을 보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컬러 테라피스트와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촬영해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